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강좌는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롭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아우터 그로우, 이너 그로우, 베벨 앤 엠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과 칼라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패턴 오버레이,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렸던 베벨 앤 엠보스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벨 앤 엠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나 문자를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거나 안으로 들어가게 보이게 하는 입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테크닉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스타일 부분은 뭐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고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게 해주는 거, 엠보싱을 그 끝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미지 주변부를 여러분들이 파낸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스트로크 스타일이 적용이 됐을 때 그 스트로크를 엠보싱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테크닉 부분을 보면은 그 스타일 적용의 부드러움을 정할 수가 있는데 스무스는 부드럽게 엠보싱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즐 하드는 그 다음에 날카롭게, 그 다음에 치즐 소프트는 그 더욱 날카롭게 적용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 뎁스 부분인데요. 뎁스는 효과의 깊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슬레이드 바를 움직여 보시면 효과를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좀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렉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그 업과 다운을 하시게 되면 그 튀어나오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보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입체 크기의 효과를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체 효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입체 효과의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소프트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완화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쉐이딩 부분인데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쉐이딩 부분은 포토샵뿐만 아니라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 중에 쉐이딩 부분은 거의 빛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쉐이딩의 첫 번째는 앵글은 빛의 방향을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TD2 부분은 그 빛이 지정된 방향에서 중간 톤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컨투어라는 부분은 입체 효과의 그 모양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아마 그 드롭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이 보고 있는 베벨 앤 엠보스는 입체 효과를 보여주는 스타일인데요. 입체 효과는 반드시 밝고 어두운 부분이 나와야만 우리 눈의 착시 현상에 의해서 입체 부분으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그 밝은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모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자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섀도우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조정을 잘 해주시면은 입체 효과를 훨씬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베벨 앤 엠보스 하단에 보시면 컨투어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입체 모양을 그래프로 조절할 수 있고 그 퍼짐 정도를 조절하는 레인지 부분을 조정하셔서 각진 부분의 영역을 정할 수가 있고요. 텍스처 부분은 입체 효과의 재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그 3D 맥스에서 보면 매핑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입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베벨 앤 엠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스테인 부분인데요. 스테인은 이미지 가장자리에 광택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이어 스타일과 혼합되어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 스테인의 스트럭처 부분에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광택 효과의 블렌딩 모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효과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오파시티, 빛의 방향의 앵글, 그 다음에 광택 효과의 거리,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칼라 오버레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분명히 저는 보라색, 핑크색으로 했는데 지금 빨간색이 덮어 씌워져 있죠. 레이어의 이미지를 단색으로 채우는 효과를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기 명령을 사용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부분인데요.
레이어 이미지를 그라디언트로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블렌딩 모드, 오파시티,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도구 툴바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시고 상단의 옵션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그 그라디언트 편집창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시작색과 끝색 또는 중간 정도의 색을 채우시거나 투명도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라디언트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부분은 마찬가지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직선이냐 원형이냐 아니면은 뭐 원뿔형이냐 아니면 다이아몬드냐 원통형이냐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방향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패턴 오버레이 부분인데요. 보신 것처럼 그 레이어 이미지의 패턴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블렌딩 모드와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패턴의 모양을 좀 더 다르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블렌딩 모드나 오파시티가 하는 역할은 동일하고요. 패턴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패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스트로크 부분인데요. 스트로크 부분은 레이어 이미지의 선택한 색상이나 그라디언트로 선을 두르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언제든지 선의 두께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저는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두께, 그 다음에 선의 위치값, 인사이드로만 할 거냐, 센터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웃사이드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중복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드롭 섀도우를 이용하여서 그림자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그림자를 선택을 해서 주고 OK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이렇게 카테고리 서브 명령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와 드롭 섀도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FX라는 이렇게 레이어의 끝부분에 FX라는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수정 모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고요. 또는 이것을 지우고자 한다 또는 효과를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신 것처럼 눈동자를 껐다 켰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실 때는 이펙트 부분을 잡아서 휴지통으로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효과가 다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어 스타일을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레이어에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의 해당 레이어에 그 글자 뒷부분 있죠? 그 레이어 제목명 뒤쪽을 더블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똑같은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을 누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 패널에 있는 FX를 누르셔서 여러분들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셔도 좋고 또는 그 해당 레이어의 글자 뒷부분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레이어 스타일 명령을 구현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다른 이미지 또는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레이어 스타일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유리 질감의 글자라든지 아니면 불꽃 글자 또는 뭐 돌 느낌의 글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옵션에 그 세부 옵션들이 상당히 많죠. 각각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로 발생을 하게 되면 수도 없는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인터넷에서는 거의 뭐 여러 가지 그 레이어 스타일로 만들어낸 그 질감의 글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미지 효과들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 스타일의 경우의 수를 다시 발생을 시키셔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매일매일 그 경우의 수를 발생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형태를 찾아내고자 하는데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여러 번, 몇 수십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느낌의 형태의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는 값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